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오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은 현재 진행되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의 특검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16가지나 됩니다. 이 중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 건진법사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 의혹 등입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코바나 콘텐츠가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공천 개입,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특검은 사건 기록부터 집중 검토해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여사 수사를 맡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실을 정하고 인선 작업도 마무리되면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 여사 특검은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자승 스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3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화재로 입적을 하셨는데 당시에 현장에 국정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홍정원에서 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홍정원. 여기에 80명 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당시 이제 홍장원 차장이 주장하기로는 대통령이 현장에 대공유행 혐의점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가봐라고.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한 70명인가 요원들이 투입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자승 스님하고 원래 이런저런 관계를 많이 가져왔었고 예. 자승 스님이 김건희 여사한테 많은 부탁을 했었었다. 네. 그랬는데 그런 부탁이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싸웠다. 예. 자승 스님하고 김건희 씨가. 여사하고. 그래서 예. 둘 간에 오고 간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혹시 증거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자리에. 그게 이제 신용환 교수가 지난번에 저거 방송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은 그날 자기가 맞은 최종적으로 입적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원래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거는 설마 진짜 그 여자 보살에게 넘겼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 보살 이름까지 특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70-80명을 국정원 요원을 데리고서 거기 가서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당신을 왜 신뢰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때 국정원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자승스님 건을 잘 해결했던 것 때문에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고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그 다음에 대공 혐의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를 않았고 실제 이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오는 모습만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 그게 나왔었죠. 너무, 나 그 얘기 하려고 예,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생각했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재에서 자승스님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를 신임했다라고 이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자승스님 건에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처리한 게 뭐가 우리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진 게 없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거만 예. 얘기면 70-80명이 동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보도. 그러니까 이제 팩트랑 이제 추정을 조금 이제 구분을 지금 제가 해보자면 말씀드린 건 팩트만. 이제 그건 팩트고 그러니까 자승 홍정원이 말했던 것도 팩트죠. 네, 자승 스님이 김건희 여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꽤 했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 그거는 신용환 교수의 말이에요. 주장. 근데 막 하염없이 운 거는 화면으로. 그건 좀 오열한 거는 또 사실 네. 오열이지. 그리고 이제 국정원 직원 꽤 다수가 한 70-80명 정도가 동원돼서 뭔가 대공 혐의점을 좀 차지를 하거나 이 사건을 정리를 했던 것도 팩트. 그렇죠. 아니, 근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무슨 네. 대공 혐의점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행동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홍장원 사장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으니 니네가 가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스님도 대공 혐의점 있고 참 독특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기가 차서 스님의 말하는 대공 혐의점이 있다는 건 상상도 안 가지만 네.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정원이 동원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때 되게 궁금했던 거는 왜 검찰도 안 가고 경찰도 안 가고 국정원이 가냐 거기를. 그걸 되게 의심스러워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 상황이었는지가. 느낌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느낌이 나네요. 좀. 요거는 주장이에요. 팩트. 저건 그게 느낌이래요. 이제 주장이라든가 음모론이 생기는 거는 네. 결국은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구린 부분이 있어서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명천지에 조계종 총무원장이면 내각제 국가의 대장이에요.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거기서 오해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이 출동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음모론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음모론들이 더 많이 그렇죠. 발생하죠. 네. 여튼 이거는 볼수록 좀 이상한 뉴스인데 아직까지 뭐 드러난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유 벌써부터 뭐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별 얘기도 다 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신원식 실장도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대공 용의점이 있으니 가봐라라고 했다. 이거 신원식의 말로 나온 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복현 원장님. 그 언론 보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부정거래 의심 규모가 한 100억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삼부토건 외에도 그 동일인 회사인 웰바이텍이 있는데 거기도 CB 전환 사채를 헐값으로 매각해서 한 400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그 웰바이텍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인가요? 조사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한다는 얘기군요. 여기 PT 좀 틀어주세요. 저기 이일준 저기 회사 지배구조도 보시면요. 제가 꼭 한다는 얘기는 삼부토건 그 이일준 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DYD를 통해서 삼부토건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이일준 회장이 이제 웰바이텍을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날 저 삼부토건과 DYD하고 웰바이텍이 5월 22일 날 상한가를 쳤어요. 같은 날. 그 5월 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저기 우크라의 재건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그 포럼을 참석했던 날인데 그날 저 삼부토건 대표뿐만 아니라 웰바이텍 대표도 그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다 동일인 회사이고 관계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이일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일준 회장 아세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아주 언론에 자주 나오는 기업 사냥꾼이고 자유초명맹 서울지부 수석부회장도 하셨고 저 사진은 우크라 대사관 가서 평화기금 개척한 그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PT 한번 보세요. 자, 왼쪽이 삼부토건 주가 차트이고 오른쪽이 웰바이텍 주가 차트입니다. 너무 똑같죠. 이게 5월 14일 날 3분의 1 체크하고 한 뒤에 두 달 사이에 1,000원짜리가 7월 17일 5,500원 최고점 찍었던 것이고 오른쪽에 웰바이텍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1,000원짜리 주식이 오히려 3부보다 열흘 정도 뒤에 5,200원까지 5배 뜁니다. 시작과 끝이 아주 닮았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이 지금 그 웰바이텍 대표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포럼에 참석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일한 지배구조의 관계회사가 같은 우크라의 재건 테마로 같은 날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저 주가를 보시면요.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인데 삼부토건은 지금 거래 정지됐다가 풀려서 400원대에 거래 중이고 웰바이텍은 500원대 거래되다가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이 내용 아시죠? 예, 둘 다 전형적으로 매집하고 급등하고 폭락으로 이어진 작전주 패턴의 교과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삼부토건으로 해서 시세 차익으로 뭐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저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누군가에게 발행을 해서 400억대의 주가 조작이 일어난 상황인데 그 헐값 매각으로 400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제가 주장하려는 핵심인 내용인데요. 저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1일 날 공시 내용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공시 내용인데 평균가가 1,056원, 1,095원, 1,537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1,300만 주를 8월 4일 날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1,200원에 그 CB를 발행했는데 3,900 얼마예요? 저기 종가가 3,920원. 3,920원으로 2,700원의 이익을 받고 팔은 거예요. 이걸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엘바이오텍 시세 차익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게 3차례인데 3차례에 걸쳐서 총 371억에 5천만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주가 조작 세력들에 의해서 저것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조사 아까 지금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엘바이오텍의 경영주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경영주가요 전 경영주를 대상으로 특검법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저 헐값으로 CB 발행해서 피해봤다라는 그 400억 저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금융위원장님, 우리 여기 그 패스트트랙 그 기준 보면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면 패스트트랙 하게 돼 있어요. 맞죠? 한번 저 규정이나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